그래서 오늘은 북스타트는 왜 하는지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꾸러미를 받아가신 분들이 함께 이렇게 부모 교육 받으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스타트는 아기의 첫 책을 아이들에게 선물하는 건데요. 자, 지금 보니까 이쪽 반쪽은 일찍 오셔서 제가 아이들 연령대를 좀 확인을 했고요. 5살, 7살, 9살도 있고 4살, 5살. 맞죠? 4살, 5살 엄마고. 자, 이렇게 두루두루 보면서 늦게 오셨는데 4살, 2살, 4살, 2살. 제일 어린아이 2살. 자, 또 6살, 4살, 5살. 이제 우리 4살, 5살, 4살, 5살 친구 먹어요. 네네. 이렇게 비슷한 또래들, 또 어린이집 동기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흘러온 분들도 있고, 이제 막 키우는 분들도 있고, 북스타트가 3단계 기본적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단계별 특성들을 좀 잠깐 알아보고요. 그리고 뭐 할까요? 아이들마다 단계가 탁탁 구분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쩌면 조금 느린 친구는 되도록이면 북스타트는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네. 뒤로 가면서 아이들 한번 읽어줘 보시면 4살 아이에게 이게 엄마가 이미 너 그런 책 말고 글밥 좀 있는 책. 응? 그런데 이거를 계속 읽으면서 얼마나 아이가 뿌듯해하고 자신감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다 읽을 수 있는 것처럼. 동생한테 막 읽어줘. 이럴 때 아이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이걸 아신다면, 요 단계별 그림책도 잘 들어보시고, 아이의 단계를 좀 낮춰줘 보시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아이가 즐겁고 재밌어야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읽어요.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계속 읽는 게 좋지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읽고 그냥 이게 다른 거보다 재밌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랑 경쟁해요? 네, 스마트폰이랑 경쟁하죠. 네. 자, 어마어마하죠. 네. 벌써 거래하시는 거 아니세요? 응? 그러진 않으세요? 너 30분 하려면 4권 읽어야 된다. 이런 거 안 하시죠? 네. 자, 그래서 첫 책부터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첫 책은 생후 3개월부터 1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단계가 다르고 좀 뒷단계가 다를 거예요. 12개월 전이 다르고 또 13개월부터 18개월까지는 자기 몸을 움직이니까 보는 것도 되게 많아지고 궁금한 것도 되게 많아지는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북스타트 꾸러미도 앞 단계가 있고 뒷 단계가 있어서 2권이 대부분 그렇게 선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이의 첫 책이에요. 이미 많이 집에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그쵸? 누가 물려줘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마음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너가 태어난 것들을 축하하면서 의미를 담아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지 마시고 북스타트 첫 책 받았던 거 고이고이 간직해서 베네저고리 간직하고 계세요? 아이의 보물상자에 좀 담아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너의 첫 책이었어. 그러면 나중에 언제 써먹을까요? 말 안 듣는 청소년 시기에 잠자리 위에다 너의 보물 이러면서 상자를 엄마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 난 널 이렇게 키웠어. 애석해하지 마시고 그 상자를 쓱 이렇게 놓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고, 제가 사고를 쳤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죄송해요. 네. 왜 자꾸 이러지?
쉬라고 그러나 봐요. 네. 자, 읽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고 사물의 이름을 배우고, 네,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사물의 이름을 배우고 세상을 향해서 소리를 내어본대요. 그러니까 따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계의 그림책은요, 부모와 함께 한다는 시간, 그쵸?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 물고 빨고 있는 아이의 특성을 살려서 뭐다? 하드보드. 그쵸? 그리고 요새 뒤에 이런 거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예, 되도록이면 이렇게 모서리 없게 이렇게 잘 굴렸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출판사에 따라서는 콩기름으로, 물고 빨기 때문에 콩기름으로 인쇄했어요. 요 책만 별도로 했어요.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줄 문장이에요. 그리고 낱말의 개수도 굉장히 적고 반복되죠. 네. 우리는 한글이 굉장히 쉬운 편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낱말을 쓰는 것도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말은요, 이상하게도 잊혀지는 거는 되게 쉽대요. 그리고 이상하게 코로나 이후에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들도 막 생겨나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언어도 사회와 함께 생성되기도 하지만 소멸되는 데는 딱 한 세대면 되더래요. 100년. 100년 만에 사라진 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아이들이 말을 배워야 되는데 어떻겠어요? 뭘 통해서? 자꾸 소리 내고 들려주고 이런 과정으로. 그래서 저런 말 안 쓰는데? 우리가 일상에선 저런 말 안 쓰는데? 이런 게 책에서 되게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작가들은 안 쓰는 말이지만 그것이 어떤 사물의 소리와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찾아서 일부러 쓰기도 해요. 그리고 반복하죠, 그것을. 그러면서 그것을 단어를 통해서 좀 익숙할 수 있도록 하는. 근데 보세요. 어머님들 영어는 레벨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단어가 얼마의 레벨인지 이런 것들로 측정하는데 한국어를 하면서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2단계의 아이의 몇 단어까지 익숙하게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거 별로 개념 없이 그냥 지나왔단 말이죠. 그쵸? 우리 모국어여서 그런가 봐요. 늘 들으면 익숙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요새는 어때요? 듣는 언어들이 더 많아져서요. 네, 듣는 언어들이 많아져서 되도록이면 이 책을 읽으면서 들려주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봐서 그 단어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어쩌면 첫 단계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 거예요. 그래서 한 줄 문장이지만 이게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때는 그 얘기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책 제발 많이 다양하게 매일 다르게 읽어줄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건 되게 적은 권수를 반복해서 그래서 꾸러미 안에 있는 2권이라도 매일 반복해서 읽어주는 그런 시기를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아이에게 얼마나 되게 안정감을 주는 건지 그리고 볼 때마다 다른 느낌으로 주는 건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 소리 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똥! 이 소리만 해도 애들 막 그게 뭐라고 막 간드러지게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명명해. 그래서 다 보면 뭐예요? 사물 하나 나오고 이름 나오고 사물 하나 나오고 이름 나오고 색깔 나오고 색깔 이름 나오고 막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조금 스토리 있게 이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되는 문장 반복해서 읽어주기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요게 올해 선정된 북스타트 1단계 그림책이에요. 자, 아까 꼬부랑 할머니가 했던 것처럼 누구 밥일까? 이렇게 보시면 누구 밥일까? 아이 배고파 밥 먹을 시간이에요. 누구 밥일까? 하면서 자, 뭐가 나올까요? 개미 한 마리가 나와 있어요. 개미. 어머, 개미가 걸어가네. 어머니, 여기서부터 개미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개미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아요. 방향을 보면
그쵸? 아이가 여기에 이미 얼굴이 있죠. 내가 이렇게 안고 읽어주는 동안 이렇게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와 내가 시선이 같아요. 요 개미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개미를 조금 움직여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같이. 개미가 이렇게 가고 있네. 이러면서 책 위에서 어머니 두 손이 이렇게 같이, 누구 밥일까요? 하면서 이쪽에 나와 있는 어떤 사물이 있어요. 그쵸? 네, 이거 누구 밥일까요? 식물이네요. 나도 몰라. 네. 자, 싹 봤더니 염소가 야물야물, 야물야물, 그쵸? 야물야물, 어떤 느낌일지. 어머님들도 정말 잊었던 단어이지 않으세요? 야물야물 비슷하게 써보세요. 먹는, 냠냠냠냠 제일 많이 쓰시고, 또, 먹는 모습. 쩝쩝쩝쩝쩝. 그런 소리 좀 내지 마. 네, 또, 얌얌. 비 오면 후두둑처럼 얌얌이 대부분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쵸?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단어잖아요. 그쵸? 오물오물, 우물우물. 같아요, 달라요? 자, 같아요? 오물오물. 그쵸? 우물우물. 이게 느낌이 다르죠. 근데 야물야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야물야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알고 봤더니 나는 읽기는 읽었는데 뭐예요? 이 느낌을 알아요, 몰라요? 야물야물이라는 느낌을. 해본 적 없죠? 그쵸?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아이 1단계 그림책인데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없거든요? 네, 모르는 단어는 없지만, 읽기는 읽었지만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고 있네요. 행동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야물야물이라고 하는 단어도 좀 찾아보고, 어떻게 할 때 야물야물.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애기 염소가 나왔어요. 그쵸? 아기 염소가 나왔네. 화면 가득 찼어요. 화면 가득 채워서 염소가 나와서 염소가 야물야물 먹는데요. 자, 그 느낌이 뭘까? 한 번 더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이쪽에 먹고 있고요. 먹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질문은 이쪽에 나오고 있어요. 누구 밥일까? 하면서 이쪽에 우리가 얘기하는 토끼풀, 예. 이런 학명이 또 있는데, 토끼풀이라고 하죠. 요게 또 누구 밥일까? 하면서 살짝 왔어요. 토끼가 오물오물. 아까 야물야물이 있었고 또 오물오물이 있잖아요. 오물오물 토끼풀을 먹어요. 누구 밥일까요? 자, 토끼풀을 먹어요. 여기 그림이 이렇게 반쪽 나누어지면서, 그쵸? 요쪽은 이제 여기서 누가 먹을까 퀴즈를 내듯이 하면서 짜잔, 얘가 나왔잖아요. 그쵸? 요게 1단계 그림책에서 제일 흔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놀이 뭐예요? 까꿍. 예, 이거예요. 페이지를 넘긴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까꿍 놀이처럼 이렇게 나타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궁금해지니까, 누구 밥일까? 계속 반복되고 있죠. 누구 밥일까? 그러면, 자, 좀 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이 책을 계속 읽었어. 누구 밥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 아니까 읽지 마가 아니라 아니까 내가 맞출 수 있어서 너무 자신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을 놓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달팽이가 아삭아삭 상추를 먹어요. 자, 달팽이 상추 먹네. 우리도 한번 달팽이 상추 먹는 거 한번 볼까? 이런 거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잠깐 비 그치고 보면 달팽이들 있어요. 예. 가끔은 그런 거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애들. 그쵸? 상추 먹이고.
자, 그 다음에 병아리가 콕콕 딸기를 쪼아 먹는다는 게 뭔지. 네?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 자체가 아이들이 하나씩, 예. 우리도 글은 읽는데 글자를 읽는 거지, 쪼아 먹는다는 그 말. 쪼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부리 모양이 있어야 돼. 쪼는 게 되는 거죠. 그쵸?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도 불이 한번 만들어서 쪼아볼까? 이러면서 예, 포크 같은 걸로 이렇게 쪼아본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주인공이 굉장히 이 화면 전체의 크기에 비해서 크게 나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되게 선명하게 나와 있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마지막은 뭘까요? 나비도 오고요. 꿀벌도 오고요. 애들 되게 좋아하는 예, 강아지도 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너는 뭘 먹었니? 이렇게 우리 아기 밥 먹다가 또 어디 갔어? 엄마가 부르는데 되게 이 그림책이요. 단순하지만 여기 뭘로 출발했어요? 개미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끝에 뭐가 있어요? 뭐 보이세요? 개미들이, 예, 앞에 나왔던 개미들이 열심히 아이가 먹고 있던 밥, 흘린 밥, 그거를 열심히 실어 나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봐. 그쵸?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 안에도 구조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쓰신 거죠. 요거와 함께 여기도 마찬가지 숫자놀이, 안은영 작가의 숫자놀이 결정되셨죠?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 아시겠죠? 자, 단순한 게 아니었구나. 다시 봐. 다시 집에 가서 다시 봐야 되나? 네. 특히 요런 그림책도 누구네 아이야? 아이가 주인공이죠. 이미 요 아이가 나왔을 땐 내가 된 거죠. 그쵸? 누구네 아이야? 그러면 아이 이름이? 연우? 응, 연우. 연우. 저희 조카도 연우인데. 연우야, 이렇게. 연우야, 방실방실 웃고 있네. 이렇게. 아이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주셔도 돼요. 누구네 아가야? 꽃처럼 향기가 달콤하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는 요 그림이 되게 좋았어요. 아이와 개미가 되게, 아까 지금 저희가 본 그림책에도 그리고 개미가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네네. 개미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제일 잘 보일 때예요. 자, 하늘이 가까워요? 땅이 가까워요? 항상 저는 작기 때문에 땅이 가깝지만, 예, 유일하게 땅을 되게 가까이 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애들 신기하게도 개미 쫓아가죠. 그쵸? 그게 보이는 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크기에 저는 요때 책들을 북스타트 꾸러미 받아가시면 북스타트 꾸러미 책들 받아가시는데 요때 책들은 대부분 여기 이제 도서관이 소독도 해주고 그래서 대출을 해가기도 좋지만 요때 책은 자기가 물도 빨고 막 이러면서 침도 흘리고 늘상 베개 밑에 뒀다가 아이들 잠자기 전에 읽어주는 책으로 두려면 실은 요 정도의 책들은 요 단계의 책들 18개월 전까지의 책은 자기 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전집으로 구입해 주시면 예,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쵸? 그거를 오늘은 요번 달은 1권부터 50권까지 독파. 저 5,000권 읽겠다고 목표 세운 분 아빠 봤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라고 했거든요. 네. 많이 읽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매번 볼 때마다 또 다른 걸 발견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답니다. 그래서 1단계 그림책은 그렇고요. 여러분이 이제 좀 단계에 놓여 있을 수 있는 두 번째 단계 플러스 그림책. 플러스 그림책 보시면
19개월부터 36개월이니까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일 것 같으세요? 기어보시는 어머님들 묻겠습니다. 애착. 네, 애착은 지금 그러니까 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3세까지의 애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3세 때 우리가 뭐예요? 아이의 첫 교사다라는 아이의 첫 선생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첫 선생입니다. 그 첫 선생님하고 같이 해야 하는 첫 수업. 첫 수업. 그게 바로 애착인 거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대요. 어쩌면. 근데 그 말이 우리 엄마들에게는 족쇄가 되기도 해요. 내가, 그때 못 해준 거, 내지는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엄마에게는 늘 아픔이죠. 그쵸?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른바 3살까지 아이의 애착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3세까지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할수록 사회가 보장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회를 위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모아나가는 것. 엄마가 편안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거나 엄마만 키우나요? 아니죠. 아빠도 키우죠. 그쵸? 양육의 책임은 함께 있는 거고, 그게 가정에만 있나요? 아니죠. 사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요 한 걸음 한 걸음이 한꺼번에 훅 오지 않아요. 그쵸? 한 걸음씩 가는 와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때는 그거잖아요. 이제 나 혼자 해볼래요. 걷기 시작하고 움직이고 하면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인간은 너무 혼자 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요. 네. 송아지 같은 경우는 바로 일어나지 못하면, 살지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사회생활이 좀 시작이 될 거고, 어린이집 갈 준비도 되고, 막 이러니까 많은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혼자 할 수 있는, 제일 먼저 혼자 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먹는 거, 또 옷 입는 거, 거꾸로 입죠. 그거 푸셨어요? 신발은 왜 거꾸로 신는 걸까요? 그거 되게 편해하는 것 같죠? 꼭 그 과정을 안 거치는 애들이 없어요. 신발을 오른발, 왼발을 정확하게 놔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신잖아요. 그거 누가 밝혔대요? 궁금해.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활동이 많아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시기고 바깥 활동도 되게 많아지고 그러니까 밖에 보는 게 더 많아지니까 사물에 대한 호기심도 되게 많아지고 그래서 자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되게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엄마들이 그런 책들 이렇게 한 장이지만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동물도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앨범들 막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탈 거, 움직이는 바퀴, 아까 항공박물관처럼 움직이는 거, 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요. 말을 배우는 시기, 말을 배워요. 그런데 이 시기에 말 안 하는 친구 있어요. 말을 속으로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검사해 볼 필요는 있지만 의사 선생님 상담을 받을 필요는 있지만 기질적으로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만나다 보면 그런 친구들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특징적으로는 이해가 되게 빨라요. 그리고 말귀를 다 알아들어. 그런 아이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될까요? 말문이 터지면요. 무서워요. 그동안 말 안 하고 어떻게 참았는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수다장이 안에 낱말을 포함하고 있는 듯한 막 쟁였다가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림책은 사회활동을 하는 혼자 입어요. 뭐 싹싹싹 하면서 치카치카치카 뭐 하는 거 그리고 응가하자 응가하는 배변 활동에 관련된 것 그리고 친구 지금은 그 전까지는 친구 같이 데리고 있어도 따로따로 노는 거 아시죠? 협업 못해요. 요 시기도 협업 못해요.
그런데 집에 간다면 울죠. 너네 왜 여태 따로 놀았어. 그런데도 집에 간다면 엉엉대고 울고 막 이런 시기잖아요. 예, 그냥 혼자 노는 방법밖에는 몰라요. 근데 같이 놀아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데리고 갔다가 뭐 때문에 싸워요? 장난감 서로 갖겠다고. 왜 꼭 가진 것만 갖냐? 2개 있는데. 그쵸?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그거를 제어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과정을 스스로 풀어가게 해야 돼요. 어머님들이 딱 분리시켜 버리거나, 아우, 싸우는 거 보기 싫어. 다시는, 예, 이 말이 나오죠. 다시는 안 온다. 막 이렇게 협박성의 말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 예, 애들은 지금 놀고 있는 거고요. 이 놀이 과정을 통해서 얘랑 어떻게 놀아야지 같이 놀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어요. 스스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 모습이 보기 싫다고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다 해봐야 돼요. 흘려도 보고요. 다쳐도 보고요. 안전이 가장 그런 얘기하고 편혜문 선생님이 가장 위험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북유럽 유치원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장 우리는 그게 말이 돼? 예.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거는 삭제하셔도 되는데 제 의견입니다. 예. 어린이집에 대부분 안전한 공간이기 위해서 평가받잖아요. 평가인증 할 때 너무 과하게 평가인증을 받으시더라고요. 그걸 준비하는데 거의 1년이 걸릴 정도로 평가인증 시기가 돌아오시면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전인데요. 그런데 안전을 너무 이미 어른들이 다 해줘 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안전한 상황이 아닐 때 대처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위험할 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쯤 뜨거운 거, 이게 뜨겁다는 거구나. 이런 거. 내지는 부엌 살림 다 꺼내다가 막 긁히고, 예, 이러면서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스스로 체득하는 과정인데, 그게 되게 절제되고 삭제되고 그런 걸 다 대용품으로 하죠. 네. 굉장히 비싼 플라스틱을 여러분들이 마구마구 아이들에게 사주시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같이 키우시는 분들은 플라스틱 장난감 되도록이면 안 가지고, 안 사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놀잇감을 만들면서 놀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가장 아이들에겐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시기, 그래서 수없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는 뭐냐면 책을 많이 읽어주는 이게 아니라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충분히 그릴 수 있도록 그림 도구, 예, 그리고 이면지, 그리고 집 전체가 도화지가 될 준비. 이거를 주는 것들이 가장 아이들에게 중요하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나요? 도서관에, 외국 도서관에 가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낮은 서가 옆에 항상 뭐가 있냐면 종이와 펜이 있어요. 사인펜 같은. 그래서 즉석에서 막 아이들이 막 그림 그리면서 언어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게 원시적 언어잖아요. 어떤 세대든 글자가 없을 때도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 과정을 이 아이는 이 성장하는 과정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잘 그린다, 잘 그린다, 잘 그린다 막 이렇게 예?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어봐 주시는 거. 이게 뭐야? 왜? 뭐 이렇게. 그리고요. 편지도 쓰는 거 아시죠? 동그라미로 A4 용지를 다 채우면서 편지 썼다고 하잖아요. 네, 뭐라고 썼니? 그러면 들어봐 주시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주시고요. 제가 제일 감동했던 거는 그 시기에 모두 형성되지 않았는데 언어도 모르면서 간신히 이제 말 배웠는데 하나하나 했던 말들 그리고 막 동그라미 처음으로 그린 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옆에 동그라미가 또 있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되죠. 예. 아시죠? 이 그림은 그 시기밖에 못 그리는 그림인데, 그거를 다 모아서 4살쯤, 이 단계가 끝난 36개월, 요즘에 됐을 생일날, 그 A4로 된 용지를 다 묶어서, 예, 요새는 재본기도 있으니까, 재본을 해서 생일 선물로. 영원히 기억에 남을 아이의 첫 그림책이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맞닥뜨리는 세상을 만나게 하는 거. 왜? 사회생활이니까. 그래서 뭘 알아요? 공감도 알고요. 감정. 이럴 때 어떤 감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관계 맺기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나타나는 어머님들은 뭘 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안 맞으면 굉장히 큰 부딪힘들이 계속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격이나 성향을 좀 잘 파악해 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친구인데 동생이 태어나서 계속 어른들이 이 아이에게 하는 얘기는 너가 언니면서, 오빠면서, 내지는 형이면서 이런 얘기 했을 때 자기도 사랑받고 싶고 자기도 뭔가 갖고 싶고 이런 아이에겐 이것이 맞지 않는 거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 이 아이를 달래주는 방법은 뭘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특히나 다양함 속에서 아이들이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견을 주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잘 훈련이 되어 계셔서 잘 하시더라고요. 빨강은 누구? 빨강은 여자, 파랑은 남자, 뭐 이런 거. 씩씩해야지. 이런 말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얌전해야 된다. 라든가, 뭔가 사물의 색상이나 아니면 행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남녀 구별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다가 특히 요새는 다문화 사회예요. 다문화 사회고요. 한부모 가정도 되게 많아요. 조성 가정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언어 속에서도 그냥 다 정상가족이려니 하면서 이 정상가족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 거죠. 실은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로 구성된 이런 가족만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우리 안에서도 그런 거 편견을 버리고 그것이 내 생활 습관으로 되어야지만 아이도 배웁니다. 예. 그래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시기니까 어떻겠어요? 그리고 자, 드디어 두두두두두. 그래서 요 두 번째 시기에 용기를 줘볼까요? 요거 김지연 작가의 너머라고 하는 그림책이에요. 색깔 너무 이쁘죠? 이런 걸 별색을 섰다고 하거든요. 예. 이런 컬러는 새롭게 우리가 색깔을 입힐 때마다 다른 걸 써야 된대요. 자, 너머라고 하는 그림책. 요 정도예요. 19개월에서 36개월 아이들, 글밥은 많지 않지만 좀 용기를 줄 수 있고, 사회 습관 들일 수 있는 책 중에서 제가 골라본 책입니다. 너머. 갈등하죠. 일어날까? 말까? 나갈까? 말까? 인사할까? 그럼 뭘? 말까? 어울릴까? 말까? 할까? 말까? 뛸까? 뛸까? 말까? 갈까? 말까? 울까? 말까? 아이의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게 화산이 터지듯 그러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네, 넘어! 큰 소리로 해볼까요? 넘어! 아이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넘어! 여기 보시면 자, 어머니가 제일 잘 보이실 테니까 네, 보세요. 예. 예. 자, 보면 여기 종교 예, 다 있어요. 예, 스님도 있고요. 수녀님도 있고요. 예. 여기 보시면 군인도 있고요. 모든 여기 장애인도 있고요. 예, 할머니도 있고요. 여기 이슬람 예. 예. 다 있어요. 피터팬도 있고요. 앨리스도 있고요. 예. 여기만 해도 다 모여 있어요. 넘어! 이건 뭘까? 슉 넘어서 뭐 넘은 거예요? 네, 장대 넘었어요. 장대를 넘은. 와, 다 응원을 받고 자, 뿌듯하죠. 넘었어요. 응원을 받아서.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웃을까? 말까? 네. 그리고 달이 뜰까 말까? 내일은 뭐 할까? 봄아랑 놀까? 소풍날 비가 올까? 엄마는 없을까? 어른이 될까? 궁금해하는 거. 넘어라고 하는 책이에요.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글은 많지 않지만 아이들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짜잔. 재밌겠죠? 엄마 자판기. 자,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엄마 자판기를 원하는지. 그런데 이 책이 아빠 자판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집에다 이렇게 2개 놓으시고요. 네. 아이들한테 필요할 때 누르라고 하세요. 네. 네. 되게 재밌는 구성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자, 잠깐만 보여드리면 엄마 자판기. 토요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엄마가 나를 깨워요. 맨날 하는 소리일걸요? 나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놀이공원도 안 가고 일어나기 싫어. 눈 뜨지 않을 거야.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와 보니 김밥이 어마어마했다. 김밥 싸놓고 엄마 어디 갔죠? 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진짜 만화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꼭 여기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